네, 안녕하세요. 전자심리 지식방송 UTV 진행맡고 지필이 고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무 시스템 또 이 재무 관리 이런 재무 마감 이런 이슈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이 ERP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김성기 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 저는 이제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ERP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구현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요. 예. 그럼 ERP 그렇게 딱 해서 정형화된 거 다 해준다고, 예. 개량화 시킨다고 그게 ERP라고 알고 있는데, ERP로도 잘 안 되는 게 있나 보죠? 뭔가 예.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ERP는 사실은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이지, 네. 실제 업무의 효율성을 관리를 하고, 네. 그 타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그 시스템으로서는 좀 미비한 네. 형태로 많이 갖추고 있고요. 네네.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ERP의 애드온에서 개발을 통해서 SI로? SI 개발을 통해서 이제 붙여서 그것들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변화 관리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네. ERP 안에서 그것들을 커버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거 변화의 원인이 예. 회사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글로벌하게 예, 글로벌하게 그죠? 이루어지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지금 글로벌 얘기했는데 예. 뭔가 글로벌까지 안 가더라도 예. 우리가 금감원이라든지 외부 어떤 많은 기관들한테 우리가 또 회사라면 예. 그런 것들 리포트 같은 걸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공시가 그런 관점도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예. 네. 지금 이제 법정 보고서 자체는 현재는 이제 D+45일이 되면 네. 사실 이제 공시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D+45일이라는 자체가 실제 전체 재무 마감을 통해서 주석 공시까지 하기에는 기간 자체가 긴 기간은 아닙니다. 네네. 예,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분기마다죠, 이게 또. 예, 분기마다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이제 운영 시스템 ERP에서 재무 마감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각 이제 법인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네. 엑셀로 이제 공시를 하기 위한 엑셀을 이용한 이제 스프레드시트나 워드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에 의해서 현재는 이제 공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리포팅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유연성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유저가 쉽게 빨리 변경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떤 개발 영역의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다 보면 네. 그 관리 자체가 네.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변동에 의해서 실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하기에는 네. 너무 시간적으로 제약 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엑셀 같은 그런 걸로 돼 있으면 예. 언제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없고. 가장 문제가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 쪽에 그렇죠. 가장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체크 쪽에 이제 문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원천 소스에서 사실은 반영을 해서 올라와야 될 게 있고 네네. 수정 번개를 통해서 이제 자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목요연한 어떤 솔루션 관점에서의 이제 적용이 네. 돼야지만이 원활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채택한 거는 솔루션 기반이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개발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금융사 같은 경우, 네. 금융사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솔루션 기반의 개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 관리 자체에 적용하는 게 네. 쉬운 상황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현재는 2차의 IFRS라고 하는 연결 솔루션을 재구축을 고려하는 회사들이 네. 현재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뭐 제가 뭐 90년대 초반부터 예. 이런 회사에서 스프레드쉿 같은 거, 예. 뭐 그때부터 직장 생활했으니까 그런 거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예, 이전 지금도. 지금도 쓰고 예,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 계속 쓰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새 와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이제는 안 되겠고 뭔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이유가 왜 생기는 겁니까? 요새 와서?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국내 자체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널 목적으로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인터널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체 회사의 어떤 내부 리포팅 용도, 내부의 네. 어떤 목적용의 이제 리포팅. 네. 근데 현재는 이제 내부 목적용의 리포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스탠다드 형태의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현재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보더라도 이거는 어느 투자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리포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작업에 의해서 진행하는 단계는 이제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해관계자가 예. 국내뿐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제 해외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뭐 여기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뭐 재무 마감 프로세스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뭐 IT 쪽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재무 마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글로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예, 글로벌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 마감에 대한 부분들을 타스크에 따라서 정의를 해놓고 네. 그 정의에 따라서 정확한 워크플로우, 승인 프로세스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조건들은 뭐냐면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규제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 네네. 외부 기관이 세팅을 해놓은 외부 기관이 규칙을 정해놓은 네. 우리가 사벤스 옥설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사항들을 이제 얼만큼 잘 정의를 해서 따르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비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느냐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은 개선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지만 이 반복적인 업무에서도 이제 버려야 될 사항들, 문화적으로 버려야 되거나 또 좀 더 향상되는 것들을 접목해야 될 사항들을 계속 글로벌 리더라는 기업들은 계속 접목을 해서 개선 활동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순하게 ERP에서의 그러니까 자체에서의 어떤 마감, 보조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이제 마감하는 ERP 마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IFRS라고 하는 연결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전체 관계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수집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문제가 자회사 자체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레벨이 있어서 본사가 요구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이제 덜한데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요구한 데이터 요건에 맞느냐에 네. 대한 그 데이터의 정합성부터 시작해서 코드에 대한 정합성까지를 다 체크를 사실은 하고 클렌징 데이터를 가지고 네. 연결 마감을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합도를 체크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 마감을 해서 우리가 내부 목적, 외부 목적에 공시를 할 수 있느냐, 빠른 기간 안에 네. 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정합성 부분 수집에서부터 예. 연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중요한 프로세스겠네요. 팩터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공시 쪽이 네네. 예전에는 인터널 목적 외부의 보고서도 이제 재무제표 우리가 수치 데이터 형태의 공시를 이제 중요하게
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네. 수치 데이터에 뿐만이 아니고 주석 공시를 가장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석 공시를 자동화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 어려운 네. 사실은 작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얼만큼 수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 연결 마감 프로세스의 핵심 활동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지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보면 평균 ERP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12일 정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12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주죠. 네네. 2주가 끝나면 이제 전체 마감이 끝나서 이제 분석 쪽에 이제 그 분석 그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글로벌 리더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일주일에 마감을 공시 마감까지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네. 끝내고 이제 분석하고 그 외의 활동들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실은 국내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리더들이 이제 꽤 있죠,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 D+6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좀 더 개선된 D+3, D+3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려고 하면 좀 더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퀴즈 낸 것처럼 IFRS가 지금 이제 작년 2011년도에 상장회사에 다 적용해야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IFRS는 뭔지 이건 언제부터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저희 글로벌에서 이제 그 재무제표를 이제 그 회사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투자자들의 요건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통용할 수 있는 네. 상식선에서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리포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제 발족이 된 거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그 기관화하면서 국내도 이제 필수적으로 요건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참 이런 것을 실제로 뭐 지금 우리나라 성장 기업들은 다 그러면 적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할 때 그 고려할 사항이라는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한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 마감을 IFRS 연결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우리가 그 관리되는 법인 회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이 지배 구조를 세팅을 하고 네. 그 지배 구조에 대해서 컨솔리데이션을 할 때 단순한 컨솔리데이션이 아니고 어떠한 지분율을 가지고 할 거니 여기는 이제 지분율 포함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법칙들이 이제 그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나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실체에 대한 부분들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이게 분기 단위로 이제 그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분기 단위에 그 연결 실체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분기 단위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COA, 각 자회사가 갖고 있는 그 구조와 그 다음에 IFRS 연결 마감을 하기 위한 구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IFRS 갭으로만 사실은 아직 해도 무방을 한데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IFRS 갭으로만 관리를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방식 이제 코리안 갭과 IFRS 갭 두 가지 형태를 현재는 다 갖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IFRS 갭으로 통일돼서 이제 갖고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하는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내부 거래라든지 뭐 우리가 그 공정 가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예전에 이제 빠졌던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 흐름표하고 자본 변동표가 필수 이제 재무제표 쪽에 이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처리 부분 어떻게 자동화할 건지 안 그러면 자회사한테 받아서 단순 이제 컨솔리데이션 형태로만 처리를 할 건지 그러한 이제 기타 그 복잡한 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내부 규칙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공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그 표준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IFRS를 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고려 사항으로 이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고려 사항을 근거해서 뭔가 IFRS 시스템을 만들 때는 예. 그러면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설계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예. 그래서 이제 IFRS의 시스템의 방향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연결 결산을 하기 위한 이거는 단순 ERP 재무 결산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연결 결산을 하기 위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투두 리스트를 해서 타스크에 대한 명확한 세팅을 통해서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고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비점들에 대한 파악들이라든지 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네. 파악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그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 관리 측면에서의 이제 그 룰 관리입니다. 룰 관리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내부 거래 그 대사 처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미시니언 이익이라든지 어떤 공정가치 평가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IFRS의 어떤 규칙 변화가 이루어짐에 인해서 같이 사실은 항상 같이 변동되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빠르게 시스템 업무 설계에서 빠르게 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이거를 갖고 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룰 관리라는 자체가 어떤 GUI 관점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네.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네. 세 번째 조건은 이제 파일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그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XBR의 포맷 형태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XBR 글로벌 표준이죠? 예, 네. 글로벌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반드시 이제 XBR 포맷 형태로 이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XBR의 텍사노미라든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자동화할 거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XBRL 그 포메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자체만 가지고 기업에 제공해서 하기에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자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텍사노미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업무의 이제 확장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 연결 관점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모든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계획도 연결 관점에 이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적도 연결 관점에 실적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분석도 마찬가지로 연결 관점에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기업의 핵심 지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업무에 대한 성과 관리 자체를 이제 연결 관점에 IFRS 관점의 분석과 이제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이제 뭐 전략 방향이라 딱 나왔으면 이걸 구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구현하려면 우리가 뭐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라클이 뭐 솔루션이 있으니까 예. 뭐 여기 이 자리에 나왔었을 거고 그 솔루션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은 오라클 하이페리온 파이낸셜 클로저 슈트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ERP 솔루션과 접목을 해서 ERP의 마감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 마감, 외부 공시까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네.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뭐 오라클 ERP가 아니라 SAP라든지 예. 그 소스 시스템에는 상관이 없이 다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제가 아까 우리가 마감 프로세스 봤는데 그거를 거기서 이런 솔루션 관점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신다면. 예. 네.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마감 프로세스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를 리포팅하는 부분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솔루션의 이제 컴포넌트를 보면 네네. 그 컴포넌트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ERP는 뭐 오라클 ERP가 됐든 SAP가 됐든 기타 이제 국산 뭐 레가시 솔루션이 됐든 상관이 없이 이제 ERP 솔루션을 네네. 이제 가지고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운영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고 그 외에 그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집 과정과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 기능이 네네.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체크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결 처리를 해주는 부분. 이 연결 처리 부분은 이제 내부 거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실현 이익이라든지 투자자본 상계라든지 그러한 이제 그 처리를 통해서 이제 컨솔데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각 그 텍스 계산이라든지 네. 이제 뭐 재무 리포팅이라든지 아까 외부에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또 파일링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 공시를 위한 이제 그 리포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위에는 그 클로즈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게 운영 시스템에서 최종 공시까지를 이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GRC라고 하는 이 규제 준수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느냐는 네.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제 그 임원분들이 쉽게 그 인사이트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 형태의 리포팅이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그 전장표에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프로세싱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리포팅하고 예. 요 세 단계를 단계로 좀 구체적으로 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첫 번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집 부분입니다. 수집 부분은 이제 쉽게 빠르게 이제 사실은 수집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관건이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국내 기업의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지금 상이하다거나 이제 모회사에 비해서 운영 시스템 자체가 상이하다거나 해서 이제 수집 자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어떤 그 모회사에서 정해준 포메이션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만 그 포맷 형태로 맞춰서 이제 본사에 모회사에 제출을 하거나 네. 이제 웹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라클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 파이낸셜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솔루션 자체가 단순하게 업로드 기능뿐만이 아니고 유저가 직접 웹을 통해서 인풋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인풋된 데이터,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연결을 시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부터 이 데이터가 왔는지에 대한 트래킹 기능까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데이터의 정합성 또 강조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데이터의 정합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는지. 예, 예. 네. 예, 데이터 정합성 부분은 이제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상이하기 때문에 모회사가 요구하는 포메이션 자체를 어떻게 그 맞추어서 줄 것인지 이거는 이제 그 자동화 했을 경우에를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 그 모회사가 각 원하는 형태의 포맷과 코드와 실제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코드 체계 자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매핑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매핑 룰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 매핑 룰에 의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밸리데이션을 커버를 하느냐, 네. 만족을 시키느냐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을 이제 1차적으로 해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연결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이제 완벽한 프로세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저가 실제 이제 그 리포팅이라든지 이제 그 연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의문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어떤 유저로부터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 트래킹 기능을 이제 네.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결 이제 처리를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결 처리를 하는 동안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그 어떤 세부에 대한 라인 아이템 추가적으로 어떤 더 등록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어떤 조정 붕괴를 해야 될 사항들, 조정 작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잡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가 연결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다차원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 되어야지만이 효율적인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차원이 갖고 있는 어떤 인텔리전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관점, 어떤 우리가 타임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유저가 보는 어떤 뷰 관점에 네. 대해서도 이제 인텔리전스 기능을 가지고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커런시를 반드시 이제 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십 관리를 이제 아까 그 관리가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트래킹 기능, 오딧 기능들이 완벽하게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단계마다의 스테이터스 관리가 돼야 되고, 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체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완벽하게 체크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이 스텝별로 그 처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이 완벽한 재무 리포팅을 뽑아볼 수 있는, 그래서 외부 공시를 하더라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반이 는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도 나중에 조정은 꼭 필연적으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네, 예. 조정 관점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조정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조정을 할 때 오라클에서는 이제 저널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널을 이제 그 버전별로 이제 저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당하는 패스별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패스 자체가 이제 그 여러 단계를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갖고 갈 수 있는데, 그 패스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장해야 될 그 책임자가 사실은 이제 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승인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패스에서 이제 어떤 유저가 어떻게 해서 이걸 적용을 시킬 것인지,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해당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조정에 대한 데이터는 히스토리로서 반드시 관리가 돼서 차후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로 남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지금 이제 그 연결 이제 대상 법인에 대한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 이제 분기마다의 대상 법인 자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결 관점의 어떤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율 자체가 변동사항이 생길 때 그거를 사실은 분기 단위의 마감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현재 따르고 있는 거는 월 단위 마감을 가장 지금 현재 그렇죠? 많이 하고 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분기 단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월 단위로 마감을 해서 실제 이제 성과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인터널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에 사실은 그 오너십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월 단위의 버전별로 오너십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오라클 솔루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월 단위 버전별로 이제 오너십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동 사항에 대한 이제 트래킹 기능을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자본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본 변동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제 그 하이 레벨로의 이제 드릴다운 분석을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자본 변동에 대한 이제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까지를 이제 할 수 있는 트래킹 기능을 이제 같이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 이제 그 마감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석 쪽으로 이제 리포팅과 분석 영역 액션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오라클 솔루션은
그 스마트 뷰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뷰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MS 오피스하고의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오라클에서는 스마트 뷰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저희 솔루션에 웹으로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오피스를 통해서 다이렉트 로그인 방식을 써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형, 비정형 분석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제 준수 같은 것도 점점 뭐 거의 뭐 많아지는데, 네, 그거 좀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이제 템플릿은 이제 유저가 실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제 애드옥 분석, 비정형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형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유저가 어떤 특정 사항에 맞춰서 리포팅을 작성해야 될 요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유저가 원하는 포메이션을 유저가 그때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비정형 애드옥 분석 기능을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 거고요. 컴플라이언스 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사벤스 옥솔리의 이제 법안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에 보면 이 책임 권한자별로 반드시 스테이터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관리가 돼야 되고 그 책임 권한자가 반드시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리포트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라클은 이미 프리디파인된 이제 리포팅 패키지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시를 위한 재무제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고객들이 이미 구축한 베스트 플렉스를 가지고 이제 패키지화해서 이미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디파인된 이제 대시보드 형태를 이제 리포팅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리포팅 결과를 보고 어떤 경우 경영자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뎁스 있게 쭉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리서치하고. 그래서 인사이트하게 이제 경영자분들은 빠르게 그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빠르게 원인 분석을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포메이션, 다양한 형태의 리포팅이 이제 제공되어야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오라클은 그 전제 조건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 뭐 트래픽 라이트 기능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어떤 대시보드 기능이라든지 서머리에서 특정 디테일 레벨을 하는 어떤 드릴다운 분석이라든지 이 기본적으로 올랩 분석 요건들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XBRL 형태의 파일링 기능입니다. 그래서 XBRL 형태로 이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이것들 외부에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는 XBRL 리포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XBRL 리포팅 자체가 우리가 금강원에서 제공하는 텍사노미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텍사노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텍사노미에 따라서 현재 IFRS 기준의 COA하고 이제 매핑 작업을 통해서 XBRL 포메이션 형태의 이제 리포팅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제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디스클로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완벽한 XBRL 파일링 기능을 하는 솔루션을 이제 모듈로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또 그리고 이제 뭐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어떤 기업의 어떤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또 어떤 친환경 같은 그런 요소들도 기업이 이제 공시해야 되고 뭔가 그걸 뭐 결과물을 또 이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점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업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평가하는 자체가 단순한 어떤 수치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가 지속 가능 리포팅이라고 해서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요건, 그다음에 사회적인 요건,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건을 그러니까 재무 데이터와 비재무를 접목을 해서 토탈 관점에서의 기업을 평가하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이제 리포팅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GRI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걸 이제 현재는 관장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에서는 GRI에서 이미 이제 인증을 하고 있는 리포팅 포메이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전체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에 대한 플로우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ERP에 대한 각 단계마다의 프로세스, 네. 그 타스크에 대한 체킹도 일어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 쪽에 이루어지는 체킹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그 프로세스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관장을 할 거냐. 네. 그래서 클로즈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각 그 연결 전체에 대한 타스크 세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 담당자한테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유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전체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반복적인 사실은 계속 일어나는 업무지만 이 반복적인 업무 중에서 실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솔루션이 반드시 접목돼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BI 관점의 어떤 모니터링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요즘에 이제 모바일과 연계한 모니터링 기능, 이러한 이제 기능들과 연계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그 체킹을 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 체킹을 하고 워크플로우와 연계돼서 정확한 이제 책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것들 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 이제 그 타스크에 대한 이제 세팅 부분, 타스크에 대한 프로세스 설정과 그 다음에 그 권한 부여가 이제 지금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각 이제 그 대상 법인들에 대한 이제 네. 데이터 수집 부분들, 네네. 데이터 수집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솔루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연결 이제 그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연결 마감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연결 마감이 처리되고 나면 실제 이제 공시를 위해서 이제 외부나 공시를 위한 주석 공시를 위한 이제 리포팅 부분. 이렇게 크게 이제 솔루션은 이제 4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향상되는지 그 관련된 도표 같은 데거든요. 예, 예.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도입한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수작업 형태로 이제 많이 했겠죠. 여기도 인하우스로 일부는 이제 그 작업을 시스템화해서 했고, 근데 이 전체를 저희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구축해서 해보니까 60% 이상의 업무 효과를 봤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그러면 이 오른쪽 왼쪽 거는 뭐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네. 그 마감 프로세스 관점에서 네. 이제 보시는 게 왼쪽 데이트 이거? 클로즈고요. 네, 데이트 클로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업무적인 관점, 전체를 토탈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네네. 이제 관점, 2가지 관점을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먼저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공인수님, 비정형 분석은 엑셀을 이용해야 할 텐데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보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쉐어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보안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보안에 대해서는 그 보안 시스템이 이제 그 회사마다 사실은 틀리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안 시스템과 연계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게 뭐
그 NTML이라든지 뭐 HTML이라든지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네.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그 싱글 사인을 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안에 저희 그 자체적인 이제 그 시큐리티 세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데이터에 대한 셀 단위까지 이제 보안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정수님, 계열사별로 구축된 시스템이 다를 경우 데이터 전송 및 수신 후 컨버전하는 절차에 일정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해결 예가 있는지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은 그 프로세스 디파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모회사에서 수집할 데이터에 대한 것과 지금 자회사에서 쓰는 그 시스템과의 매핑 룰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매핑 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그 컬렉션을 해야 되고요. 그 컬렉션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밸리데이션, 본사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밸리데이션 룰 세팅 기능을 이제 통해서 네. 정확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정님, 외부 공식 파일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다른 파일로 일괄 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다트 파일? 예, 맞습니다. 네, 다트. 예, 예. 지금 이제 XBRL 포맷 형태의 파일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포메이션이 XBRL 어떤 텍사노미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어떤 HTML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XML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파일링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필님, 한국에서 구축 사례가 있는지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연결 쪽은 구축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연결 네. 쪽에서 재무 리포팅 공시까지는 지금 그가 법적으로 상장 기업은 무조건 해야 예, 되니까. 구축 사례가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프로세스 관리, 네. ERP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ERP 그 프로세스를 체크하는 시스템 별도, 그 다음에 연결 그 마감 프로세스 그 체크하는 그 프로세스 별도 네.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는 반드시 이게 전체 관점에서의 그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조만간에 아마 지금 그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사례가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수님, 아까 그 SAP에 접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저희 그 솔루션 자체는 그 SAP뿐만이 아니고 기타 국산 그 레가시 솔루션에도 이제 접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접목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그 타스크 세팅을 할 때 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에 연관 없이 우리가 하는 이제 이 타스크에 대해서 그 스테이터스를 체킹해서 접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운영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이 상관없이 그거를 그 연계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IFRS가 이제 그 작년부터 2011년부터 이제 상장 기업이면 이제 또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 그 내부 재무 시스템을 SI적인 걸로 많이 이제 ERP에다가 예. 안 된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추세가 예. 지금 그런 식의 것이 계속 남아 있을 건지 많이 예. 아니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예.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예. 이런 방식의 어떤 통합적인 재무 시스템이 예. 글로벌한 스탠다드 갖고 예.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장하게 될 것 같은지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반드시 그 후자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보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ERP 운영 시스템 자체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연결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체 재무에 대한 어떤 콘솔리데이션 자체가 실적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계획 데이터도 같이 가게끔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기업 내에서 그 자체의 어떤 평가 자체도 단순하게 내부 목적의 용도라 하더라도 네. 지금은 연결 관점에 평가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면 뭐냐면 가마감이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반드시 그 돌려서 그걸 봐야 되는데 네. ERP 안에 그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유연성 자체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건필님께서 오라클 하이페리온 제품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범위는 맨 마지막에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그 설명드렸던 전체 마감 프로세스 관리 부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IFRS 그 연결 처리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그 외부 그 재무 리포팅 공시까지를 완벽하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예. 네. 이거죠? 예. 네네네. 자, 그리고 요건 약간 좀 다른 점입니다만, 그, 처음부터 이제 회계사 출신이 아니라, 예. 그 IT 부서에서 이제 IT 쪽 하다가 재무 시스템을 이제 맡게 됐어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이런 쪽으로 예. 더 프로페셔널하게 예. 본인의 커리어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팁 같은 거 한두 개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은 오라클 하이피를 쓴다 그런 말 말고. 일단은 지금은 뭐 웹상에 그 많은 그 정보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게스트님도 실례지만 게스트님도 IT 출신이신가요? 아니면은 예, 저도 회계 IT 출신? 출신이죠. 네네네. IT 출신인데 저는 이제 기업에서 그 재무 업무를 이제 맡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재무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외부에도 웹상에서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조금씩 그 해서 스터디를 하시면 충분히 재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재무제표를 보는 법부터 해서 네. 평가하는 법까지는 네. 쉽게 그 습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걸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또 틀린 얘기입니다. 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얼마만큼 이게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기본 지식 자체는 이제 웹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정보들을 네. 활용을 하시면 쉽게 네. 파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질문이 하나 더 왔네요. 오늘 자료는 김종수님 오늘 자료는요. 그 talkit.tv 그 거기 그 사이트에 항상 보면 한 일주일 뒤쯤에 그 다시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뒤쯤에 talkit.tv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했던 것들도 다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페리온이 경영 계획도 가능한지 이건필님. 예, 아니 저번에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한 예. 세 달 전인가? 예. 네네. 그때 이 토픽으로 경영계획 토픽으로 사실 한번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영계획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부터 해서 롤링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예. 마치고 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연결 마감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결 처리는 뭐 거의 뭐